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웅입니다. 네, 오늘 2020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4.18. 4.18하면 기억나는 것은 3.15 부정선거에 고려대 학생들이 결연히 봉기했던 것이 4.18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이면 매년 고려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대학에서 저쪽 어디입니까? 수의동에 있는 4.19 묘지까지 마라톤을 뛰죠. 뭐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우리 4.15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사흘 됐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아직도 보면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번에 공관위원 위원으로서 사실상 김영호 공관위를 갖다 좌지우지했던 김세현 의원의 어떻게 보면 망언입니다. 아니, 그 양반은 그 당에다가 그 저주를 크게 퍼붓고 네. 죽어야 될 네. 좀비 정당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네. 이제 뭐 정치 떠나면 좋지. 근데 네. 자기가 이제 먹던 우물에다 이제 독약을 싹 풀고 네. 아니 그럼 떠났어야지. 예. 우리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공관위에 선거를 해본 사람이라고는 그 김영호 의장, 네. 그 김세현 이 둘밖에 없어서. 박완수 사무총장. 사무총장인데 그 박완수는 뭐 초선 의원이고 네네.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이 알고 더군다나 그 김형호 부산 김형호 아닙니까? 네네. 박완수는 경남이고 예. 그래서 이제 김세현이 거의 뭐 실세로서 네. 뭐 다 좌지우지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 자기가 공천 잘못했다니 사과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보면 이번에 미래통합당 이제 비대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다. 네. 당 해산만이 길이다. 당 해산하라.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김세현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의 네.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이따가 네. 이제 그 얘기를 지적하기로 하고 네. 김세현 씨도 또 그 저희가 말씀드린 정도의 덫에 걸린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그 이 사람이 네. 김세현이가 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 내가 공관위에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해서 김영호 의장 공관위원장을 도와서 이렇게 했고 네. 이 참패한 데 대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그 당은 네. 그 와신 상담 네. 저 권투 중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하는 게 아마 100점짜리 정답일 거고 뭐 정상적인 국민이 우리의 적군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야지. 네. 민주당 사람들 계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천 시작되고 난 뒤에 다 저 누굽니까 지금 거기에 공천 심사위원했던 그 풀무원 그 양반 원혜영 씨도 아이 정말 고마웠다. 내가 네네. 이 당에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 이 당 사람들은 다 등에 칼 꽂고 독약 풀고 가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자기의 잘못 얘기 안 하면 이 언론들이 지금 관변 좌파 언론들이 다뤄주지도 않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만 하면 딱딱 잡아먹잖아요. 저 좌파 언론들 야 이 당에 실세 공천했던 사람 저 김세현이가 반성하고 떠나면서 고별하면서 브레싱을 하면서 제가 가더라도 저는 이번에 공천에서 실패했지만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잘해주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러면은 70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한겨레 신문에 안 써주죠.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모든 오마이뉴스도 신문 안 써줍니다. KBS, MBC, SBS도 안 써주죠. 절대 안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어제도 정두원의 덫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세현, 이준석 다음에 이번에 김세현도 마찬가지고 정두원의 덫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언론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늑대의 굴에다가 보면 자기 아군들은 막 집어 던집니다. 이번 저는 뭐 공천 뭐 여러 가지 떠나서 네. 이 당과 저 당에 떠나는 사람들을 한번 언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저 당은 중진들 뭐 하고했을 때 유인태 그 지금 현 국회 네.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2016년 컷오프 시기니까. 아유 쉬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 나도 진짜 떠나려고 생각했는데 네. 미련이 남아서 이러지를 못했는데 네. 잘라줘서 고맙다. 예. 야 내가 이 새끼들아 이 당을 만들기까지 온 놈인데 어디다 대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다 원혜영 씨도 원혜영 씨 네. 이 양반도 아이 정말 니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거 정말 네. 고맙고 네. 나 정말 저 고맙게 떠난다. 이 김세현이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다 나빠. 보통 수준으로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몸담았다. 이 친구 뭐 하던 애요? 이거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 저 3대 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면 그 부친이 김진재 의원이라고 5선인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회창 총재 밑에서 부총재를 했죠.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라고 아마
부산 경남 분들 다 알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벨트부터 모든 공업용 벨트를 만드는 재산이 수천억.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와신상담 네. 실패했을 때는 네. 아니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 대한민국 그 공당인 네. 미래통합 이름도 하도 바꿔가지고 참 부르기도 참 힘들다. 이 당이 공당인데 선거에 한번 패배하면 조상묘 다 파내고 그냥 불사질러서 그냥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패족이죠. 패족이고 안희정이 폐업. 안희정이 2007년 말 대선에 패배하고 했던 것이 바로 패족 아닙니까? 네. 조상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니 자 보면 파묘하고 조상 저 무덤 다 파내고 불 다 앞으로 쏴주고. 선거도 나가지 말고 아니, 국민들을 배를 근데 이런 거라면서 이 사람은 아버지 돈 물려받아가지고 네. 국회 뭐 의원 중에 재산 등록 뭐 1등인가 2등입니까? 1등 2등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관이라고 이번에 떨어졌습니다만 김은혜한테. 이런 친구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생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친구는 뭘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에 들어왔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뭐 재산 지키려고 들어왔는지 네. 뭐 아버지 자기 뭐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이 친구가 뭐 제대로 된 얘기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뭐 삐딱한 얘기하는 게 이 당에 자해하는 발언 뭐 우리는 혁신해야 됩니다. 다 뭐 바꾸고 이런 얘기하는 걸 한다고 또 우대해가지고 뭐 소장판이 뭐니 해가지고 했는데 자 정주영 씨가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겪는 정도의 아픔을 겪었다고 사업을 때려줬으면 어디 뭐 서울 시내 뭐 100등 부자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1992년입니다만 정주영 씨가 보면 당시 이제 명예회장 하면서 통일국민당 만들 때 그때 자서전을 써는 게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김세현 씨가 보면 자 이 당은 흔한 얘기로 해산해야 된다. 네. 자 제가 이 김세현 씨가 잘못된 걸 제일 먼저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그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좀비 정당의 그 욕을 갖다 허부지게 얻어먹었던 그 미래통합당 그래도 그 믿고 찍어준 1200만 유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니 난 미래통합당 찍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우리 원했던 성적이 부족하니까 우리 당 해산한다? 그러면 그 표를 찍은 1200만 명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좀비를 따라간 정신 나간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고 네. 두 번째 이 사람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안철수하고 비슷한 계열인 게 돈 장난을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전 1000억 있으면 지금부터 대선하겠다고 지금 나가서 돌아다니지 뭔 특별히 뭐 또 사업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네. 아버지 동일 고모벨 때도 돈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네. 이겸 자기 이 당을 찍어준 1200만 유권자에 대한 모독일 뿐더러 두 번째로 네. 다시 자기가 쓰러진 그 땅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절치부심해서 다음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네. 그 다음 총선을 노리겠다고 하는 많은 정치적 선후배들에 대한 모욕인 거죠. 모욕이죠. 그리고 지는 돈 있으니까 털고 가면 되지만 자, 이거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자, 당을 해산하는 경우는 당을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래도 보면 현재 미래통합당 재산이 수백억입니다. 네. 뭐 자산, 뭐 건물 등등등등 그걸 다 국고에다 환수시켜야 됩니다. 네. 그 얘기하니까 이 김세현 씨 얘기가 물론 수천억 부자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죠. 뭐 그거 좀 아쉽지만은 다 하고 그다음에 맨 땅에서 누굴 중심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참 아니 적어도 이 정도 부자인 사람들은 네. 자 나를 도와줬던 사무처 의원들 그동안 네. 내 보좌진들 참 저 고마웠다. 네. 뭐 많지 않지만 한 200억 내놓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산하고 난 뒤에 땅 해산하면 이 사람들 사무처 의원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직장을 다 잃는데 네. 자 이 사람들 지금 뭐 요새 뭐 코비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또 부자들이 뭐 수조 원씩 내놓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아니 그 뭐 미국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돈 끊겠다 하니까 내가 1억 달러 내겠다는 것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 해산하면 무직 실직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연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은 망하든 사무처 의원들 다 거의 알거지가 되든 나는 동일 공무원한테 수천억 주머니에 있으니까 또 이 친구는 아마 머릿속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어디 또 이제 정치 자문하는 사람들이 2년 후에 부산시장 컴백 쌈박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김세현 씨 문제를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네. 이 김세현 씨가 공관위원장 되기 전에 지난해 11월경이죠. 11월경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이 당은 좀비 정당, 한마디로 없어져야 될 정당라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저희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김영웅 실장 기억 안 나세요? 그 이른바 사퇴변이 A4 용지 10페이지가 됩니다. 그 내용은 결론은 뭐 기억 안 나세요? 나시죠? 10페이지 넘는 그 A4 용지 아마
신문 2판 정도 됩니다. 양이. 그 이제 10페이지 그거는 이제 저 선거 컨설팅 하는 애들이 써준 거예요. 써준 건데 그 핵심 뭐였어요 그때? 기억 안 났어요? 그때 핵심이 죄송합니다. 집중을 안 한 거지 머리 나쁜 게 아니라. 네. 자, 그 집중을 보면은 그 내용은 다 허물고 나를 중심으로 이제 내가 나이 48인 내가 이제 2년 후 3년 후는 내가 쉬운 안 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제2의 안철수 같은 몽상가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뛰라 이거야. 왜 갔다가 보면 1200만이 그래도 지금 그 눈물을 피눈물을 먹고 지켜준 정당을 갖다가 해산하라 말아봐 그거 갖다가 기자들 앞에 먹이를 던지고 이 당이 좀 황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뼈를 바꾸고 갈고 하도 뼈를 갈아서 이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신 농담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 없애야 될 당내 조직 내부의 폐습은 뭐냐? 먹던 눈물에 침 뱉고 독약 풀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당과 지지자들 유권자들을 병신 만드는 이런 그 김세니 같은 저주 퍼붓는 놈들은 당 근처 오질 못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못난 놈들끼리 서로 못난 얼굴 보면서 서로 힘을 내서 가는 게 세상살인데 이 뭔지 하나 온몸에 안 묻고 말이야. 당 해산해 사무처 의원들 다 실직으로 이제 실업수당 신청하고 나는 내 재산 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여차하면 니네들은 임마 그렇게 돌아온 애들 아주 쿨하고 시크하다 그러고 좋아하잖아. 소장파라 그러고. 그래서 참 이 김세현 같은 패스 그리고 김세현이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언론에 다뤄주질 않아요. 이제 누가 다뤄줍니까? 이제 부산에서 조금 있다 이 당이 뭐 좀 수습 될 만하면 또 그럴 거예요. 또 한마디 내가 그러지 않았냐 임마 니들 다 저 해산하고 없으려니까 왜 좀비 정당이 이래. 그러면 이제 부산에 있는 또 저 관변 좌파 언론들이 역시 참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참 저 김세현이는 참 그 당을 떠나 있고 이 당의 희망이 될 건 김세현이밖에 없다 그렇게 한 줄 써주겠네. 그래 그 같은 부산의 정치인이지만은 바닥부터 보면 다 좋은 어느덧 보면 나이 좀 50대 중반에 5선 의원 된 조경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바닥부터 그야말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닥부터 바닥 기어 올라온 그 양반이 뭐냐 정치한 지가 무슨 20 몇 년이 됐어. 25년쯤 됩니다. 그 대략 보니까 한 20대 후반부터 보면 뭐 도의원부터 이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세현 씨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김세현 너 죽어봐야 저술 맛을 알지. 그 오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각오 그분의 각오 있잖아요. 이 비극 속에 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저 뭐 또 희망과 성공 속에 또 패배의 그 씨앗이 있는 것인데 우리 분발하자. 그 얘기 한번 해서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나 이거 정말 찾아보죠. 김세현이 얘한테 정말 한번 더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김병준 씨라도 한번 김세현 씨 뻔했어요. 김병준 씨 정말 한번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좀 위로의 이야기도 될 것 같고. 그래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번에 본인이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내려가겠다 하고 세종으로 내려가. 세종에서 내가 바로 세종의 설계자였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조금 뭐 길기는 하지만.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죠. 요거 한 5분쯤 한 2분쯤 걸리겠네요. 제가 한번 대신 대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졌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출마 회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지를 넘어 사지로 간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꾸고 이 격전지에서 살아 들어오겠다. 하지만 낙선했습니다. 지역구인 세종시 을에 내려온 지 한 달여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인 젊은 도시. 이 젊은 도시의 강한 민주당 정서와 미래통합당에 대한 높은 비호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나마 위안을 얻는다면 40%에서 0.4% 모자라는 득표율입니다. 39.6을 얻은 모양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의 득표율이 18%, 2017년 대선 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입니다. 득표율이 15%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셈입니다. 3배가 누른 거죠. 지난 한 달여 적지 않은 힘이 들었습니다만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동지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세종시와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기 힘든 선거임을 잘 알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있기에 행복했고 세종시와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의 생각과 구상을 들어줄 세종시민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고 낙선의 기운이 짙어지면서 캠프에 모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전화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제 가슴에도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선거를 치른 여러분, 저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는 싸움, 그리고 지는 줄 알면서도 하는 싸움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터득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실패 속에 성공이 잉태되기도 하고 성공 속에 실패가 잉태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김병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성공을 꿈꾸겠습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승리의 맨 앞줄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 그리고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세현, 저 정신 차리고 한번 좀 들어봐라. 아이고 참, 알아. 김세현, 바로 김병준 위원장 얘기하면 들어봐라. 인생은 이렇게 산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야기도 있다.